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어딘가에서 78살 할머니 한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셨습니다. 남편분 아침을 차려드리고 화분에 물도 주셨습니다. 정고가 되자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48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석 달 전 혈액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간 질환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특히 노인간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고 지난 10년간 우리 노인 인구의 간을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전염병을 연구해 왔습니다. 75살 이상 인구의 85%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기 혈액 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년 처방하시는 표준 강인응 검사는 말기간 질환을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에서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밤에 푹 주무셨는데도 오후에 유난히 피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녁이 되면 발목이 약간 부어오르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갈비뼈 바로 아래 오른쪽에서 둔한 불편함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전에는 괜찮았던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변동성 효소 담즙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간 효소가 하루 종일 급등했다, 급락했다 하면서 몇 달, 몇 년에 걸쳐 축적되는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담즙산 생성이 불균형해지면서 간이 체내 독소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천천히 쌓여서 내부에서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동안 모든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이 제 병원에 모시고 왔을 때 76살이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습니다. 모두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머리가 멍했고 기력이 없었으며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6시간에 걸쳐간 효소 변동을 측정하는 특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은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아프지 않은 유일한 장기입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간에서 실제로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노인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저는 3,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간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이 프로토콜을 완전히 무료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 의학이 계속 놓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73살이고 여기 서울에서 40년 넘게 간 질환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75살 이상 인구의 85%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심각한 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모릅니다. 가족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은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 달 전 78살 여성분이 서울 삼성의료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피곤하다고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특수 프로토콜로 간을 검사했을 때 간이 40%도 안 되는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0%요. 완전한 간 부전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노인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표준 혈액 검사가 간 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을 때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정기간 효소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비정상으로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간 기능의 60에서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미 60에서 70%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하는 간,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70살 이상이라면 즉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유난히 피곤하십니까? 단순히 졸린 것이 아니라 즉시 누워야 할 것 같은 무거운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간은 오후 초반에 독소를 가장 활발하게 처리하는데 간이 힘들어하면 이런 특정한 오후 무기력증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지금 당장 혀를 보십시오. 가능하면 거울로 가보세요. 혀에 특히 가운데 부분에 두껍고 누런 설태가 있습니까? 이 설태는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담즙산이 쌓인 것입니다. 건강한 간이 혀를 자연스럽게 분홍색으로 유지합니다. 셋째,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깨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사례의 70%에서 빈번한 야간 배뇨는 실제로 간 해독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신장이 고군분투하는 간을 보상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갈비뼈 바로 아래의 몸의 오른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3초 동안 단단히 누르세요. 압통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부위에 약간의 압통만 있어도 간에 염증이 있고 부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간은 누를 때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5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손바닥을 확인하세요. 손목 근처, 손바닥 아래쪽이 손의 나머지 부분보다 눈에 띄게 더 붉습니까? 이 붉은색을 수정 홍반이라고 하며 간이 호르몬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호르몬이 축적되어 손바닥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5가지 징후 중 2가지라도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금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지금 즉시 행동하면 이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면 이 골든타임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표준 혈액 검사는 이 상태를 놓칠까요? 답은 효소 변동 패턴과 담즙산 미세 균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20년간 간 질환을 치료하면서 모든 것을 바꾼 2번째 중요한 발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며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에는 비밀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을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이 스펀지는 담관이라는 작은 관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을 짜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이 관들이 제가 독성 슬러지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석회 생성 담즙이지만 독성 슬러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러지는 걸쭉하고 끈적이며 주방 배수관을 막는 오래된 기름처럼 전체 배수 시스템을 막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75세 이상 환자 537명을 검사했을 때 그들 중 85%가 이 독성 슬러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준 혈액 검사는 완전히 정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ALT는 정상이었습니다. AST도 정상이었습니다. 빌리루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것이 건강하다고 말하며 그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같은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혼란,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슬러지가 쌓일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 더 이상 독소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 독소들이 혈류로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입안에 쓴맛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혀에 두꺼운 황색 코팅이 생깁니다. 적은 양의 식사 후에도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자녀들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약을 먹었는지와 같은 간단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이것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치매가 아닙니다. 간이 자체 노폐물에 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독성 슬러지가 담즙산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담즙산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비타민 A, D, E, K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담즙 흐름이 없으면 건강한 식사를 해도 몸은 거의 영향을 얻지 못합니다. 강남에 사는 78세 박 여사가 있었는데 매일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신선한 야채, 살코기 생선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리했습니다. 그러나 박 여사는 계속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졌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만 닿아도 멍이 들었습니다. 담즙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정상보다 40% 낮았습니다. 간이 깨끗한 담즙 대신 슬러지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슬러지가 압력 축적을 만듭니다. 터지기 직전의 댐을 상상해 보세요. 압력이 췌장과 장으로 역류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75세 이후 갑자기 당뇨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불규칙한 배변을 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들은 식단이나 스트레스를 탓하지만 진짜 원인은 막힌 간에서 역류하는 가압된 독성 슬러지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대규모 세포 사멸이 발생한 후에만 간 효소를 측정합니다. ALT나 AST 수치가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수백만 개의 간 세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독성 슬러지 문제는 효소 수치가 변하기 오전 7년 전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기간입니다. 제가 서울 클리닉에서 매주 보는 비극은 이것입니다. 환자들이 이미 골든타임을 잃은 후에 찾아옵니다. 혈액 검사가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잘못된 지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고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가 간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서울 클리닉에서 이러한 실수가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으며 매번 손상은 예방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밤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한국 문화에서 저녁은 항상 주요 가족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녁 7시 이후 간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63일몰 후에는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밤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특히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분해해야 하는 담즙산이 느려지고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것은 제가 독성 담즙 저장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이 막힌 배수구처럼 되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8
살박 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저녁 8시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해왔습니다. 표준 검사에서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보였지만 하루 종일 담즙산 변동을 측정했을 때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주요 식사를 점심으로 옮기고 저녁에는 가벼운 국만 드신 지 단 6주 만에 담즙산 균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만성 피로가 사라졌고 3년 동안 팔에 있던 이상한 가려움증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는 적절한 타이밍 없이 너무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비타민, 생선기름, 칼슘, 글루코사민 등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제게 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은 당신이 삼키는 모든 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5가지나 6가지 다른 영양제를 한꺼번에 특히 공복에 복용하면 우리가 간 과부하 쇼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세포가 이 모든 화합물을 동시에 대사하려고 하면서 압도당합니다. 이것은 특히 75살 이상인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간의 처리 속도가 50대였을 때와 비교해 이미 40%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영양제 복용의 황금 시간은 오전 중반, 10시나 11시쯤 적절한 단백질이 포함된 아침 식사를 한 후입니다. 아침 첫 시간이나 늦은 밤에는 절대 영양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환자에게 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복용해야 한다면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간은 처리 세션 사이에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만성 탈수와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결합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은 73%가 물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간이 적절한 담즙을 생산할 수 없고 생산하는 담즙은 걸쭉하고 느려집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커피를 2-3잔 마시면 탈수가 더욱 심해지고 간이 카페인 대사물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제가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주는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다른 것이 입술에 닿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시오. 이것은 간의 아침 해독 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종일 2시간마다 물 반 컵을 마십시오. 커피를 마시면 30분 이내에 같은 양의 물을 마시십시오. 이 간단한 수분 섭취 방법은 75살 이상 환자의 67%에서 단 4주 만에 초기 단계 간 기능 장애를 역전시켰습니다. 이 3가지 실수는 75세 이후 가속화되는 간 손상의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하지만 훌륭한 소식은 이러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면 간에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간을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김 박사의 간 회복 프로토콜의 4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듣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방법이며 다른 모든 단계가 마침내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빠진 조각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실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이것을 일주기간 자해 설정이라고 부르며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정확한 생체 시계로 작동하며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이 4시간의 황금 시간 동안 간은 깊은 해독을 수행하고 독소를 처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다음 날을 위한 신선한 담즙을 생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75살 이상 사람들의 87%가 매일 밤 이 전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가장 많은 식사를 합니다. 저녁 점심 이후에 간식을 먹습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마십니다.
간 타이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을 복용합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간이 회복에 일해야 할 때 소화에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간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하며 늦게 먹으면 소화가 항상 이깁니다. 그것은 간이 해독 주기를 완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독소가 축적됩니다. 달마다 간세포가 더 손상됩니다. 해마다 기능 장애가 깊어져서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85%에 속하게 됩니다. 김 박사는 강남의 요양시설에서 200명의 환자를 추적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5시 이전에 저녁을 먹은 환자들이 7시 이후에 먹은 환자들보다 극적으로 낮은 간 효소 수치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말입니다. 차이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언제 먹었는지였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완전히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7시가 아닙니다. 8시가 아닙니다. 6시가 절대 마감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입의 음식이 6시 전에 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간에 최소 5시간을 주어 11시에 해독 창이 열리기 전에 모든 소화를 끝낼 수 있게 합니다. 이 5시간 동안 간은 먹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영양분을 저장하고 소화 작업량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다음날 아침 12시간 공복 시간에 들어갑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중 감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공복 기간 동안 정말 목이 마르다면 상온의 물을 조금씩만 마시세요. 차도 안 됩니다. 주스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소화를 촉발하는 칼로리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5가지 또는 6가지의 다른 약을 복용하는데 의사들은 위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과 함께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간 기능을 방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과 협력하여 약 복용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복용량은 오전 유법 시 아침 식사 직후로, 저녁 복용량은 오후 4시, 저녁 식사 2시간 전으로 옮겼습니다. 이 간단한 시간 조정만으로 단 3주 만에 간 염증 수치가 43% 감소했습니다. 수원에서 온 78세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와 노랗게 변한 눈으로 김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복용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딸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 8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 박사는 혼자 먹더라도 5시 30분에 먹도록 설득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눈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효소 검사는 주치의가 놀랍다고 말할 정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상 리듬에 적용된 골든타임 원칙입니다. 당신의 간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서 지쳐 있는 것입니다. 간에게 밤 시간 동안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면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5번째 사항은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손주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지막 몇 년을 보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75세 이상의 모든 분이 즉시 이해해야 하는 간과 뇌 사이의 중요한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간은 그냥 거기 앉아서 알코올을 처리하거나 독소를 걸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담즙산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담즙산은 저녁 식사를 소화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담즙산은 혈류를 통해 뇌로 직접 이동하는 화학 전달 물질입니다. 간 효소 수치가 변동하기 시작하면
이는 75세 이상 인구의 85%에서 발생하는데 이 담즙산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리고 담즙산이 불균형해지면 뇌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간세포에는 포도 껍질 같은 작은 막이 있습니다. 75년의 삶을 살고 나면 이 막들이 딱딱해지고 갈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 담즙산 생성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많은 담즙산이 잘못된 시간에 시스템으로 넘쳐 흐릅니다.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할 때는 너무 적게 도착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후 안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후 2시나 3시쯤 생각이 느려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방에 들어갔다가 왜 갔는지 잊어버리나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모두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점심 식사 후 담즙산 수치가 급락하는 것이며 간막이 고장나고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강남에 사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8세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딸이 그녀를 데리고 온 이유는 박 여사가 자신의 동네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다녔던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치의는 가족들에게 치매를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준 검사가 아닌 제 특수간 효소 변동 검사를 실시했고 그녀의 담즙산 수치가 하루 종일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수치는 저녁 수치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변동은 말 그대로 뇌세포가 기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화학 신호를 굶주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 여사에게 제 간막 회복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만에 오후 안개가 걷혔습니다. 2개월 만에 그녀는 동네를 완벽하게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죽은 사람에게서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하는 실수는 뇌 문제가 간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간과 뇌는 담즙산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간막이 갈라지고 굳어지면 이 소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뇌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균형을 잃습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문하는 모든 의사는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거나 초기 치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을 구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영구적인 뇌세포 손상이 발생하기 전 골든타임에 이것을 잡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세포 막을 복구하여 담즙산을 다시 제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중 정확한 시간에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마를 만져보세요. 두개골 안에서 뇌는 균형 잡힌 담즙산에 의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거나 간막이 고장나서 천천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골든타임 동안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손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6번째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제약회사들이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번 저를 놀라게 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약과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이 시간 오류는 간 내부에 독성 교통체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혈액을 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간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간은 우리가 심층 해독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은 낮 동안 몸에 축적된 모든 독소, 모든 노폐물,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이나 잠들기 직전에 대부분의 약이나 영양제를 복용하면 간이 혈액을 해독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러한 물질들을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부에게 건물 전체를 청소하면서
동시에 200명의 손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복약 일정을 검토한 후 이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7%가 저녁 6시부터 취침 시간 사이에 주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 효소 패턴은 뭔가 불안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야간 해독 파동이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간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살에 지속적인 피로, 머리가 멍한 증상, 발목 부종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는 항상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전 의사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약 일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8가지 다른 약을 모두 저녁 7시 식사 직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정리 모드에 들어가야 할 바로 그때 처리 작업으로 폭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변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8가지 약 중 6가지를 아침, 구체적으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로 옮겼습니다. 이 주 안에 아침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한 달 안에 발목의 부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3달 후 간 효소 변동 패턴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고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복용 시간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주요 작업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오후에는 영양소와 약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밤에는 해독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도록 강요하면 2가지 일 모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3가지 복약 시간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들기 직전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독 시간 동안 간에 처리 작업을 쏟아붓습니다. 둘째, 저녁에 칼슘이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야간 청소 주기를 방해하는 강력한 간 효소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아침 시간 동안 간격을 두는 대신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행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약과 영양제를 가져와서 각각의 이름과 현재 복용하는 시간을 적으세요. 그런 다음 내일 의사나 약사에게 전화해서 정확히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약을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로 옮길 수 있나요? 대부분의 약물에 대한 답은 예일 것입니다. 즉시 이 변화를 만드세요. 이 실수를 바로잡을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밤 잠들기 전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수년 동안 침묵 속에서 고생해 왔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 환자 수천 명이 며칠 만에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기 한국에 제 환자 수천 명을 살린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너무 늦기 전에 간을 보호할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간을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실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 저녁 7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간의 해독 주기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늦게 식사하면 간은 새로운 음식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마지막 식사를 6시 30분까지 마치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의 72%가 단 2주 만에 상승된 효소 수치를 낮췄습니다. 2번째 실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 온도는 담관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담즙 흐름을 방해합니다. 대신 일어나는 순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청과 같은 온도로요. 이것은 간의 자연스러운 배출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째 실수. 모든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간은 특정 시간에만 특정 영양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복용하면 해독 경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정확한 일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적으세요. 아침 루틴 6시에서 7시 사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20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드세요. 계란의 화합물과 건강한 지방이 결합되어 가는 2단계 해독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오전 중반 10시경 생호두 한 줌을 드세요. 호두에는 손상된 간 세포막을 복구하는 정확한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제 연구는 매일 호두를 먹은 환자들이 한 달 만에 간 염증 지표를 43% 감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 접시의 50%는 채소, 30%는 단백질, 20%는 통곡물이어야 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은 담즙산과 결합하여 독소를 제거합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와 같아야 합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너무 많은 단백질은 간을 과로하게 합니다. 너무 적으면 해독 효소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후 3시. 이것은 중요합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를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레몬을 짜 넣으세요. 구연산이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단 한 가지 습관만 추가해서 6주 만에 초기 지방간을 회복시킨 환자들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두부와 채소를 넣은 가벼운 국. 두부는 밤사이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붉은 고기를 피하세요. 잠자기 전 9시에 다크 초콜릿 작은 조각과 함께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세요. 마그네슘은 최적의 야간 해독을 위해 담도를 열어줍니다. 소량의 초콜릿은 흡수를 돕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8세 박할머니는 통증 없이는 어떤 음식도 소화할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표준간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담즙산 수치는 재앙적이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것조차 탈진할 정도였습니다. 8주 동안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후 도움 없이 걸어서 제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력이 돌아왔고 소화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은 81세가 되셔서 주 3일 동안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은 지금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의 피로감, 식사 후 복부 팽만감, 눈 주위에 약간의 황달,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긴급 경고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무시하고 완전한 간 부전, 투석,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가능성에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간단한 프로토콜로 즉시 행동할 것인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당신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7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당신의 간은 70년, 80년, 90년 동안 매일 당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간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그 도움을 주세요. 오늘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가 설명한 미묘한 간 경고 징후를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영양소 섭취 시간 프로토콜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간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을 보호해야 하는 75세 이상의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